안녕하세요. 한국산림과학회 1기 학생기자단 황희정입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제61차 정기총회와 함께 한국산림과학연구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영광스럽게도 학생기자단으로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오늘 그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은 22층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홀이었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도착하면 행사를 알리는 배너가 보입니다. 배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발열 체크와 방역 설문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와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진행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줌 웨비나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열 체크와 방역 설문지 작성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한국산림과학회 최정기 회장님을 비롯해 50명 이하의 산림 분야 전문가들과 한국산림과학회 회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행사 당일인 20일 오전에는 줌 웨비나를 통해 한반도 산림연구협의회 세미나와 구두 학술 연구 발표회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산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62회 정기총회와 기조 강연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기조 강연의 주제는 한국의 산림,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한국 산림의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기에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이자 전 유프로 회장 등을 역임하신 이동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은 크게 과거 60년과 미래 60년으로 나누어졌는데요. 먼저 지난 60년 동안의 산림 연구와 한국산림과학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산림학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산림학 연구는 1922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임업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24년에 최초로 한국의 솔라방을 동정하였고 형태, 생활사 및 습성을 조사하여 방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솔잎 폭발이, 잣나무 털록병과 같은 산림 병해충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이막 박사라고 불리는 현신규 박사님이 이 시기에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임업 연구와 국토 녹화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특히 리기테다 소나무를 육종한 것이 현신규 박사님의 대표적인 업적인데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목재의 질이 좋지 않았던 리기다 소나무와 목질이 고르고 생장력이 우수하나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던 테다 소나무를 교잡하여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육종하였습니다. 현신규 박사님은 이렇게 1세대 산림과학자로 활동하며 산림 연구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산림 연구의 기반을 닦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이 1960년대 중반에 국내에 도입된 후 조직 배양을 이용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64년 발족한 UN 산림조사 사업기구에서 강원도 및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임야 약 100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산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현 국립산림과학원의 전신인 임업연구원에서 국내 합판 산업을 위한 연구를 하는 파일럿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국산재의 합판 제조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관련 실험 기계류 등을 새로이 설비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72년에는 산지의 비옥도별로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해 놓은 산림토양 분류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양묘 사업에 활용하며 임업은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기술이 현대화되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1980년에 대면적의 황폐지 복구에 항공 파종이 활용되어 노동력과 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림 자원화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 1981년에 임업기술교본이 발간되었는데 이는 전국 산림 관련 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그리고 독림가에게 배부되면서 우리나라 임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은 나무계의 에이즈로 불릴 만큼 그 피해가 아주 큰데요.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바로 1988년 부산 금정산입니다. 발견 이후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기작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6년에는 산림인력개발원이, 2008년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2012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분리 독립하여 각각 교육부문, 종자 및 육종부문, 임업기술 실용화 부문의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6년 3월 난대산림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산림인증 시스템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산림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산림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산림과학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림과학회는 1960년 1월 14일에 한국임학회라는 이름으로 임학 및 임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영문 명칭을 코리안 포레스트리 소사이어티에서 코리안 포레스트 소사이어티로 변경한 뒤 13년 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산림과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는 1960년에 만들어진 로고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7년에 현재의 로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산림과학회의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산학연 합동의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수시로 개최하여 산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 주제로는 임업경영, 치산, 산불 산사태 재난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임학교육의 미래 등과 같은 산림과학이나 임업의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에는 산림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 세계총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사회와 환경, 지구의 미래를 위한 산림의 역할을 주제로 산림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단기 산림 녹화 성공과 같은 산림 분야 국가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매년 산림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올린 과학자 3명을 선정해 현신규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현신규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산림과학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2회씩 산림과학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산림과학 및 임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산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60년의 산림 연구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의 발표자이신 이동규 교수님께서 미래 한국의 산림은 개혁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미래 한국 산림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연은 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 산림 정책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숲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첫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대가 점차 북상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서해안 갯벌에 열대수종인 맹그로브 등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목재를 생산하여 1헥타당 350m 제곱 이상으로 축적하고 목재 이용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셋째,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인당 연간 428만 원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질 좋은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서 얻어지는 임업 생산물인 산채, 버섯, 수실, 식용곤충을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첫째, 아포코를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 동북, 중앙, 서아시아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새마을 정신에 기초한 산림보건, 대학과 연구소 등의 정년 퇴임한 인력을 활용, 과거 피스 코퍼레이션 발런티어스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위한 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둘째, 레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북한 훼손 지역을 복원해야 합니다. 레드 플러스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은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며 선진국으로부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고 선진국은 산림 보존 활동을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인증서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를 남북 공동 투자 사업으로 실행하여 북한의 훼손지를 복원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조림 사업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K-포레스트입니다. K-포레스트는 산림 분야 뉴딜 정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산림 분야의 뉴딜 정책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평균 28,000명의 고용 효과와 4차 산업을 임업 R&D와 산림 생명산업 R&D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권 산림 교육 치유에 참여하는 인원을 2030년까지 연간 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산림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산림학 연구도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림 및 한대림 연구 확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측과 방지, 조림, 벌채목 운반,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AI 활용 및 더 나아가 EI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인재로 성장해야 할까요? 이동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로봇과 반복되지 않는 혁신을 창조하는 인간,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괴짜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와 창조인데요. 이런 창조형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 산림학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컨텐츠 교육에서 컨텍스트 교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정답을 외우던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와 양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컨텐츠, 즉 지식 교육이 아닌 컨텍스트, 즉 학습 능력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교육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배양,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진리와 올바른 역사관 교육과 같은 인간의 가치와 인성을 기르는 교육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교육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듀테크란 단어 그대로 교육과 기술을 합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기존의 이러닝과 에듀테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닝이 단순히 강의를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반면 에듀테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개개인을 평가하여 맞춤형 학습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VR을 활용하여 그림으로만 접했던 미술 작품, 우주의 행성, 신체의 여러 장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에듀테크 외에 온라인을 통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무크입니다. 무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시브, 수강 인원에 제한 없이, 오픈,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강좌를 의미합니다. 무크 역시 이러닝과는 달리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부터 K무크라는 이름으로 70여 개 대학에서 약 400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과 상생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문이과가 통합되었고 대학 역시 분야 간 벽을 허물고 융합하는 커리큘럼 학과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즘은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트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에서도 융합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학의 ICT, 인문학, 법학, 의학, 사회학, 문화, 역사를 접목하고 있는데요. 산림과학을 전공한 학생이 법학대학원에서 산림법이나 환경법을 전공한다면 산림 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의학과 융합하여 산림 치유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산림의 미래 60년을 위해 한국산림과학회가 해야 할 일로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 젊은 산림과학자와 여성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포상을 할 것. 둘째, 타국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확대할 것. 셋째,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과 전략을 수립할 것. 넷째, 1년에 2회씩 개최되는 학술 발표회를 4회로 확대하고 우수자를 포상한 후 우수 논문을 이 저널에 게재할 것. 다섯 번째, 산림 및 도시숲에서 수행 가능한 K-포레스트 개발에 몰두할 것. 지금까지 이돈구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 산림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현신규 박사님의 노력, 병해충, 목재산업, 임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산림 정책과 연구, 인재 육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림 분야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번 영상이 앞으로 산림 분야의 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림과학회 1기 학생기자단 황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